14번째 속담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속담은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 자, 쇳불은요, 소의 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의 뿔을 뽑는 방법이 단김에 빼야 한대요. 그런데 이 단김은 달아올라 뜨거운 김을 의미하고요. 솥불은 매우 단단히 박혀 있어서 뽑으려면 뜨거운 김에 뿔뿌리가 부드럽게 물러졌을 때 한 번에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소의 뿔을 뽑으려면 이 뿔에 열을 가하면 뿔이 부드럽게 좀 몰랑몰랑해진대요. 그때 빼야 한대요. 그래야지 쉽게 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속담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기라 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래서 운세에서 이 속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 사랑의 기회 포착, 적극적으로. 어때요? 사랑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썸 타지 말고 적극적으로 프로포즈 하세요. 고백하세요. 이런 망설이지 말라라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 일사천리로 계획 추진할 때. 자, 그래서 일사천리라는 것은 빨리, 그죠? 빨리라는 의미로 계획을 추진하세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라는 의미고요. 자, 마지막도 읽어보겠습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처럼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방식대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곧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속담은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자, 핥다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지금 강아지가 주인의 얼굴을 핥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는 수박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속 안 부분을 먹어야겠죠. 그런데 수박의 속을 먹지 않고 겉에, 그죠? 수박 껍질, 겉만 지금 핥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박 겉핥기는요, 내용이나 참뜻을 모르면서 겉만 건드릴 때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 복원 단속은 수박 겉핥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속을 하는데 단속은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때 단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겉에서 보이는 것만 좀 생각해서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한번 볼게요. 수박 겉핥기, 파리, 당일치기. 당일치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여행을 하루 동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파리라는 큰 도시를 하루 동안 여행하기에는 파리의 곳곳을 구경할 수 없을 뿐더러 파리를 다 봤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때 겉만 이렇게 살짝 볼 때 수박 겉핥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속담은요.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자,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큰 물고기가 숭어고요. 한 숭어는 실제로 몸의 길이가 한 70cm 정도 된다고 해요. 왼쪽에 있는 작은 물고기는 망둥이. 망둥이는 한 크기가 20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숭어는 크기도 크고 그리고 힘이 세서 굉장히 이렇게 뛸 때 굉장히 높게 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은 망둥이가 이 숭어를 보고 자기도 망둥이처럼 뛰어야겠다. 이런 의미로 자기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무조건 따라할 때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이 속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더라고. 본인의 역량이나 위상은 생각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대선판에 뛰어드는 모양새여서 국가 사회적으로도 소모적 기회비용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 유감이다. 자, 이거는 어떤 말인가요? 자,
숭어랑 망둥이를 어떤 대통령 후보자들을 비유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은 숭어, 그런 후보자가 숭어라고 한다면 별로 역량이 없어요. 능력도 별로 없고 뭐 위치도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런 망둥이 후보자들이 자기들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판에 이렇게 뛰어드는 거예요. 후보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사회적으로는 조금 소모적이다. 그래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의미의 기사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속담은요. 우리가 배운 속담 중에 가장 쉬운 속담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 속담의 의미도 하기에 매우 쉬운 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죽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죽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뜨겁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죽이 차가워졌어요. 식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식은 죽을 먹는 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기에 매우 쉬운 일을 식은 죽 먹기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이 일이 식은 죽 먹기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는 나한테 식은 죽 먹기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의 마지막 속담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자, 이 속담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굴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굴뚝이에요. 그래서 굴뚝에 지금 어때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죠? 연기. 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은 왜 연기가 날까요? 언제 연기가 날까요? 자, 굴뚝에 연기가 나오는 것은 아궁이에, 자, 여기 보이는 게 아궁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다. 지금 남자가 하는 행동이 불을 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궁이 안에 불을 떼어야지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죠?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는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궁이에 불을 떼어야지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죠? 그래서 연기가 나는 것은 불을 뗐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상화 강남 연내 결혼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자, 이렇게 뭐 스캔들이 났어요. 스캔들이 난 것은 아마도 두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야 라고 원인이 있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정경호, 수영, 열애설의 네티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두 사람이 사귄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네티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문도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실제로 이 두 사람은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영도 소녀시대 멤버였죠. 두 사람도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 커플이죠. 네, 오늘 배운 5가지 속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의미, 그리고 언제 사용하는지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